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버스 확대 도입을 주장한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해 한 자치구에서 10대 정도 공공버스를 운영해본 경험으로 7,000대가 넘는 서울시 전체에 적용하자는 건 깊은 연구가 결여된 즉흥적 제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그냥 버스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쟁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 이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차기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두 인물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이게 확 불거졌는데요. 2004년부터 이어진 준공영제의 구조조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해법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원호 구청장의 제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정 구청장은 현행 준공영제의 핵심 문제를 지적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버스 회사의 운영 비용은 물론이고 이윤까지 100% 보전해주는 구조잖아요. 아, 이윤까지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민간 회사가 스스로 경영을 효율화하거나 비용을 줄일 동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올해 누적 부채가 벌써 1조 원을 넘을 걸로 보이고요. 와, 1조 원. 그리고 또 하나, 시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데도 노선권은 민간 업체가 갖고 있어서 시민 편의에 맞춰 노선을 바꾸기도 어렵다는 모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들어가는데 정작 필요한 노선 변경은 어렵다. 이거 문제네요.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그 이원화 모델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수익이 잘 안 나거나 교통이 좀 불편한 노선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버스로 바꾸고 수익이 잘 나는 소위 황금 노선은 민간에 맡기자는 거죠. 아, 분리하자는 거네요. 네, 성동구에서 운영했던 성공버스를 예로 들면서 누구나 걸어서 한 5분 안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듣기에는 꽤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경영 효율화도 꾀하고 노선 조정도 유연하게 하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왜 모순이다, 즉흥적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 시장이 파고드는 핵심입니다. 수익은 버스 회사가, 적자는 신세금으로 메우는 모순이 생긴다고 딱 지적하거든요. 아, 현실을 보면요. 서울시 전체 395개 노선 중에 흑자를 내는 건 23개에 불과해요. 23개요. 전부가 아니고요. 네, 나머지 372개가 전부 적자 노선입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수익 나는 노선 몇 개를 민간에 주고 그 막대한 적자 노선 전부를 시가 떠안는 건 재정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 차고지나 차량을 인수하는 초기 비용만 해도 2조 1천억 원이 넘고요. 매년 1천억 원의 세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버스 요금 한 100원 정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부담이 다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파업 리스크도 지적합니다. 협상 상대가 민간 회사가 아니라 서울시 정부가 되면 오히려 쟁의가 더 정치적으로 번져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 시장의 대안은 뭔가요?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두자는 건 아닐 텐데요. 오 시장의 해법은 훨씬 더 현실적인 노선에 가깝습니다. 버스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는 대신에 시내버스를 지하철처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자. 이겁니다. 필수 공익사업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건 파업권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고요.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은 보장해서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최악의 상황은 막자는 취지입니다. 노조의 메시지도 전달하면서 동시에 시민 불편은 줄이는 거죠. 아, 정리가 되네요. 한쪽은 구조적인 혁신을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거고 다른 한쪽은 현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파업 같은 리스크를 관리하자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더 나은 대중교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시각 차이로 보입니다. 사실 2004년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나서 시민 만족도가 크게 오른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71.2점에서 86.5점으로 크게 올랐죠. 이 성과를 어떻게 지키면서 동시에 지금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인지가 핵심인 겁니다. 네, 이 논의는 계속 비용과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흑자와 적자라는 그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공공 서비스의 가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이동할 권리는 과연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